예,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예, 제가 생명문화진흥법이라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법은 여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렵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법으로 정한다라고 하면은 못하게 하는구나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사실 법으로 잘 못 맞는 거죠. 못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현대 사회에서는요, 그 법으로 뭐 이렇게 금지를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법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하는 행동은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에 근거해서 해라라고 하는 법치주의가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국가가 하는 일 중에 뭐냐고 하면은 국민들의 세금을 모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제가 오늘 생명문화진흥에 관련된 내용을 법으로 왜 정해야 되느냐라는 말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은 생명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되는 공동선인데, 이 공동선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국가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예산이나 인력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예산이나 인력을 투여하려면 앞서 말한 것처럼 뭐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게 법치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법을 만들어 제시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가 관심을 갖고 국가의 자원들을 이 문제에 투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이런 법을 제안을 하게 됐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60년대, 70년대, 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쭉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지는 과정 속에서 현재 한국 사회가 예전처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막 해서 아주 해피한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이런 변화들도 굉장히 따라서 생기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현재 한국 사회는 목표가 분명해서 그 목표로 경제 성장하자, 민주화를 이루자 이런 목표가 분명한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다시금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래야 될 그러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여러 시민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고 서로 얘기를 해야 될 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써놨지만 한국 사회는 세대의 갈등도 있고요. 소득 불균형에 따른 갈등도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국론이 많이 분열되어 있고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고요. 다문화 사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방향을 만들고 어떤 합의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대도 다르고 소득도 다르고 정치적으로도 다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역시 생명을 가진 존재고 나도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존재들끼리 이 어떤 그 인격을 존중하고 승인하고 그러는 것이 바탕이 된다면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처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방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풍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조정기에서는 사회 통합을 위한 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공동선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분열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분열하지 않고 통합하고 서로 간에 보듬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통의 가치가 필요한데 그런 공통의 가치를 생명 가치로서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야말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연대성, 왜 나와 내가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와 내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다르지 않다면
그 사람이 돈이 없더라도, 돈이 많더라도, 나랑 정치적으로 다르더라도, 같더라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얘기를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럼으로써 서로 간에 어떤 치어지는 어떤 합의점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요거에 대한 첫 번째 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이제 숙고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그럼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심화시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 가치를 우리 공통 가치로 삼고 생명 가치에 근거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승인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생명문화진흥법의 어떤 근본적인 가치이기는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 이런 저처럼 얘기만 막 하고 아 좋은 얘기야라고 이제 듣고 돌아가서 까먹고 뭐 이렇게 해서는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제가 두 번째 줄에 저기 써놓은 것처럼 문화는 삶의 양식이고 또 가치 관련적인 현실인 앞에로 들어갔어요. 예. 아까 말씀 잠깐 못 드렸는데 가치에 숙고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자 생명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뭘 생각하냐고 하면은 내 생명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생명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연대도 안 되고 인격 존중도 되지 않습니다. 내 생명만큼 다른 사람 생명도 중요하고 나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명 가치에서 연대성의 핵심인데, 그것이 고양되어 있는 방식이 뭐냐고 하면은 생명 나눔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 나눔은 뭐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그 환자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몸에 있는 여러 장기나 인체 조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증하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거 정도의 고양이 된다면은 그때는 그게 굉장히 사회 문화가 된다면은 그 사회가 생명 가치가 아주 확산된 사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명 존중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측면이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자살 예방은 많이 아시겠지만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어서 그 법률에 따라서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건데, 자살 예방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고 하면은 자살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법은 있기 때문에 그 법 이외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생명 존중 측면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마 생명 나눔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으면 내가 죽는 거를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러 사회가 도와줘서 자살을 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나가는 거는 또 더 고양된 차원이거든요. 그런 고양된 차원이 전체적으로 생명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몸속에서 내면화해야 됩니다. 듣고 돌아가서 까먹고 참 좋은 말 들었지라고 돌아가서 까먹고 이래서는 안 되고요. 언제든지 몸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떠올라야만 되는데, 그렇게 떠오르게 만드는 것을 저는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문화예술 뭐 이렇게 그런 어떤 행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문화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양식들, 밥 먹고 뭐 화장실 가고 잠자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그게 문화입니다.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부여하는 그 문화의 핵심이 생명 가치, 인격 존중, 연대성 이러한 가치들을 내면화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지금 뭐 시민들에게 그런 내면화하는 기회가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아주 어린 아이부터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뭐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얘기를 듣고 경험하고
그래야만 그 아이들이 이제 점점 자라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체득이 되는 거죠. 체득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주입식 교육이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을 존중하세요라고 하는 주입식 교육을 했다면은 사실은 체험식 교육을 해야 되고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명문화 조성을 위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응집해서 효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전담기구가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첫 번째는 합니다. 주위에서 보시면요, 여러 교육기관, 여러 종교단체에서 생명 나눔이나 생명 존중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은 그 종교기관에 계신 분이나 교육기관에 계신 분들이 계속 혼자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맞으면은 다양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전문 인력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콘텐츠도 필요하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작은 단위의 종교단체나 교육기관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다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가 예산으로 아주 좀 이렇게 잘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이 교육을 하거나 종교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런 생명교육을 하려는데 컨텐츠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이 된다면은 참 현장에서 풀뿌리에서 여러 생명교육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걸 만드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생명문화진흥법이라는 법을 만들고 그 이름을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이 아시는 것처럼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김영란법을 잘 모르시는 분은 내용은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부정청탁이 나쁘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김영란법으로 만들어지고 부정청탁이 어떻게 되고 350이라는 기준이 나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영란법 이상하지 않아? 김영란법 고쳐야 되지 않아? 아닌데 난 참 좋은데?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생명문화진흥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들이 그 정도로 파급력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주제가 우리 사회에 참 중요한 주제구나라는 것을 퍼뜨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이제 부분에 있는 내용은 뭐냐고 하면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제가 말하고 여러 선생님들은 들으시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생명에 대한 교육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고민이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누가 들어주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이 고민에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바람직하고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연명의료를 관련된다든지 낙태와 관련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정보도 모르고 고민을 털어놓을 때도 없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대 다로하는 그런 교육 못지않게 그런 내밀한 고민들을 상담해주고 우리 사회는 이러저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고 이렇게 당신은 선택지를 더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1대1 상담 내지는 컨설팅도 또한 같이 있어야만 아마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드는데 어떤 형식으로 만들까를 저는 이제 법학자니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여기는 복잡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지원하는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드린 법교육지원법이나 자료지 보시면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나 또는 인성교육지원법도 있고요. 그 외에도 통일교육지원법 포함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과 관련된 교육지원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제가 여기 법교육지원법을
만든 지가 한 10년이 됐는데 여기 잠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저 복지교육지원법을 만들면서 이런 정도로 법에 근거를 두면은 그래도 국가 예산을 써서 요 교육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좀 단순한 모델이고요. 저기 다음 좀 올려주시면은 그 다음 해주시면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굉장히 복잡한 모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막 복잡하게 구체적으로 막 세세하게 그렇게 하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좀 법안이 심플하고 정신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복교육지원법 모델이 좀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법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정리 삼아 보여드릴 거고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조에 제가 적어놓은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조에 어떻게 적어놨냐고 하면은 이 법은 생명 존중 및 생명 나눔에 관한 생명 문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라는 말을 앞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생명 문화는 기본적으로는 생명 존중과 생명 나눔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생명 존중, 생명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가치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느냐.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가치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가치가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인격으로서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과 내가 생명을 매개로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세 가지의 가치를 여기다가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엄, 인격 존중, 연대성에 기초한 생명의식을 함양한 시민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교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민교육에는 물론 학생, 시민 다 포함하는 건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기본적으로 담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생명 가치가 정치, 경제,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 문화가 진행되는 것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말을 요즘 씁니다. 이게 생각을 할 때 세상을 볼 때 보는 생각의 틀인데요. 그 생각의 틀을 생명 가치의 기본을 두고 그 생각의 틀을 인간을 존엄하고 다른 사람을 인격으로서 존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내가 한 그 공간에서 같이 숨쉬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연대성에 감사하고 뭐 이런 형태의 어떤 프레임이 우리 시민들이 갖추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고 제가 그렇게 한번 써보았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용어는 생명문화와 생명문화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생명문화교육이라고 저는 썼지만 그 밑에 줄쳐 있는 것처럼 일체의 교육 홍보 캠페인인데 그 대표어로서 교육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생각하시기에 교육이면은 의뢰의 뭐 학교 교육이거나 뭐 이런 교육을 생각할 건데 이런 것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이나 홍보나 이런 모든 말하자면은 이런 이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의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이런 국가의 어떤 정보와 인력과 자산을 이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렇게 명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좀 종합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도 세우고 또 이런 국가가 하는 일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실 좀 이렇게 시민들이 좀 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역할을 할 수 있는 생명문화진흥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가 제대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엉뚱한 데 쓰고 있는지 않는지 이런 것도 보는 것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전담기구로서 이런 전담기구를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전담기구가 하는 일은 앞서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여러 곳에서 사실은 이렇게 강사도 필요하고 컨텐츠도 필요합니다. 교육을 위해서는. 그거를 하기 위한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실제로 교육도 실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명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양성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문화가 확산되려면은 한 곳에서만 움직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지역 곳곳에 있는 곳과 협력망을 구축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우리 피에 모세혈관까지 피가 잘 흘러야 건강한 사람이 되듯이 그렇게 어떤 관계망, 연결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망, 연결망을 갖추는 것도 이렇게 하고요. 또 요즘은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얼굴 대면하지 않아도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웹이나 모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니요, 그 전에 그 지역에 그 역할을, 그 교육을 하시는 그런 곳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좀 지정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곳과도 협력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교육이 아니라 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설들이 곳곳에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설들도 좀 운영을 하고, 그다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 상담, 컨설팅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생명문화교육원은 특별히 이렇게 뭐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미 지역에 다 있습니다. 종교단체나 교육기관이나 이런 곳들이 다 있는데 그런 곳을 이제 거점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지정을 해서 그쪽에다가 좀 지원도 해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형태로 지역생명문화교육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그리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런 막 얼굴 그러니까 대면해서 말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이 없어도 그 공간에 있고 공간을 걸어 다니고 공간에서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문화관이나 교육관 등의 시설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문 인력도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생명문화주관도 지정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희 신부님 말씀으로는 이제 그 생명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그 시기를 생명주간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또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예, 다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1 교육 상담입니다. 참 고민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지금 아마 저건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인공이심 중절이 낙태를 의미하는데 낙태에 직면한 사람, 연명 어려에 직면한 사람, 또는 이제 시험관하기 시술 이런 것에 직면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생명 나눔 실천, 뭐 기증을 할까, 아마 말까 이런 거에 고민하는 사람, 이런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all or nothing으로 해 말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필요한 정보도 주고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능들도 여기서 저는 교육 상담이라고는 표현을 썼는데 일종의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살 예방은 따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일단 생략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와 지자체가 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뭐 이제 교육 활동 및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 활동, 자치 행사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교육 지원법을 해보니까 학교 교육이 잘 되려면은 뭐가 잘 돼야 되냐고 하면요, 선생님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교육 지원법 때문에 매년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그 교사 연수 때마다 항상 강의를 나가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잘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먼저 의식이 딱 있으면은 그 학교는 정말 이렇게 가치가 확산이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원을 대상으로 한 어떤 교육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교육 연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시민 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필요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뭐 보통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비군 교육,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 뭐 이런 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아주 좀 재미있고 유익하게 안 졸게 만드는 콘텐츠를 만들면 그런 분들에게도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교양 강좌나 문화 강좌들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이런 이제 또 공무원 교육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교육적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뭐 교양 강좌나 문화 강좌 듣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듣고 있는 그러한 취약계층들을 위해서든 특별하게 또 교육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앞서 맸던 큰 그림, 그거만 주면은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표현을 하면은 저 그림으로 표현이 됩니다. 제일 위가 이제 정부고요. 정부가 이런 거를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밑에 전담 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담 기구가 그 왼쪽에 있는 지역 생명문화교육원 각 지역에 있는 풀뿌리로 있는 뭐 교육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등과 연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역할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러한 활동이 제일 왼쪽에 있는 국회나 또는 뭐 지자체나 정부나 다른 정부의 다른 부처나 교육청이나 이런 것과도 협력할 수 있는 사업. 그래서 이 생명 가치와 생명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말 모세혈관처럼 어느 곳에서도 교육의 기회가 생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다만 이제 마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초안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아마 토론을 해주실 여러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여러분들께서 좋은 조언들을 해주시면 아마 국회에서 가장 조금 더 완성된 모습으로 발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두서없는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